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테나 종류하고 안테나 해석에 관련되는 필수 기본 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안테나는 우선 기본 안테나 있죠. 시험 문제는 4분의 1 접지 안테나, 또 2분의 1 파장 안테나,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안테나들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4분의 1 파장 접지 안테나에 관련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4분의 1 파장 접지 안테나, 요거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4분의 1 파장 접지 안테나는 주로 장중파용 안테나입니다. 접지를 시키기 때문에 접지 저항이 생겨가지고 효율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파장 안테나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 우선 안테나 길이는 4분의 라무다를 안테나 길이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물리적인 길이입니다. 시료 길이라는 거 기억해요? 시료 길이.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시료 길이는 100% 전류 분포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 100% 전류 분포로 간주했을 때 길이를 시료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 길이는 2파이분의 라무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지. 시료 길이는 2파이분의 라무다. 요거. 그리고 안테나의 물리적인 길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유 파장 라무다는 4L 이렇게 할 수 있죠. 4L. 또 고유 주파수는 라무다분의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L분의 C. 이렇게 계산하면 고유 주파수, 고유 파장, 또 가장 중요한 시료 길이, 그다음에 물리적인 길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00MHz용 4분의 1 파장 안테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문제에는 4분의 1 파장하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200MHz용 4분의 1 파장 4분의 라무다 안테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 길이니까 이걸로 풀면 되네. 그렇죠? 안테나 길이 L은 4분의 라무다. 라무다는 F분의 C로 풀어야죠. F분의 C. 라무다는 F분의 C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놈은 4F분의 C가 되죠. 그럼 C는 광속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포세클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주파수가 200MHz를 지금 내가 송신이나 수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M. 그러니까 4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6승 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 그러면 1번은 4번이 나옵니다. 자, 2번에 길이가 20m가 되는 수직 공중선. 수직 공중선이 수직 접지 안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분의 접지 안테나. 길이가 20m짜리 4분의 접지 안테나는 고유 파장과 고유 주파수는 얼마짜리 신호를, 주파수의 신호를 지금 수신하는 안테나입니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만 줬죠. 근데 고유 파장, 고유 주파수니까 이걸로 풀면 되죠. 고유 파장은 4 곱하기 길이가 20m니까 80m, 파장이 80m가 되는 전파를 수신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유 파장은 80m가 되고, 고유 주파수는 이걸로 풀면 돼요. 4L분의 80m분의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포세크. 이렇게 풀면은 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2파이분의 라무다. 중요하죠. 2파이분의 라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4분의 접지형 안테나, 4분의 라무다 안테나의 시료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파이분의 라무다다 하는 거 기억할 것. 그래서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수직 접지 안테나로 어떤 신호를 수신했다. 그럼 수신했다 그러면 뭐 전장과 자장이 형성돼서 들어왔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대표는 전개 강도 세기를 우리 전파 세기로 보는 거니까 전개가 이제는 수신 안테나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형성이 되는 전압, 만들어진 전압이 결론적으로 수신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안테나의 수신 전압, 그렇지? 수신 전압이 얼마입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신 전개 강도를 줬으니까, 그렇죠? 수신 전개 강도를 줬으니까 그 전개 강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전압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수신 유도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4번에. 자, V 코로 ED 하는 공식 있죠? V 코로 ED. V 코로 ED. 근데 ED 하는 거리 대신에 시료 길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개 강도가 얼마가 형성이 돼서 여기 인가되느냐 하면 2.3mV 2.3mV/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료 길이는 계산해야 돼. 2파이분의 라무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라무다는 F분의 C죠. 이건 F분의 C니까 결론은 2파이 F분의 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C는 광속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에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예요? 주파수는 3메가. 3메가니까 3 곱하기 10의 6승. 이거 꼭 계산해 보셔야 돼. 그러면 시료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시료 길이 쏙 집어넣으면 수신 전압이 환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됩니다. 4번. 자, 5번하고 6번은 4분의 파장이 아니라 4분의 1 라무다가 아니고 이것은 2분의 라무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2분의 라무다. 자, 이게 물리적인 길이고 그다음에 시료 길이는 요거의 2배가 됩니다. 2배가 돼. 그러니까 2파이분의 라무다가 아니고 파이분의 라무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어떤 안테나 길이 줬을 때 고유 주파수 고유 파장이 얼마입니까? 고유 파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분모하고 L과 2를 곱하면 2L입니다. 이러면 되고 고유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F는 라무다분의 C니까 2L분의 C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하죠. 시료 길이는 파이분의 라무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5번은 60MHz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시료 길이가 얼마입니까? 시료 길이를 딱 물었네. 요거. 그렇죠? 요거니까 파장은 F분의 C 아니에요? F분의 C. 이렇게 해놓고 파이는 분모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C는 광속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F는 60메가예요. 60메가. 60메가니까 60 곱하기 10의 6승 해놓고 파이 이렇게 3.14 집어넣어서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아까와 비슷하네요. 수신 단자 전압, 유도 전압이 얼마입니까? 아까 V 코로 ED 하는 식으로 풀면 되지. V 코로 ED 하는 식 있죠. 이 D 거리 대신에 시료 길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료 길이는 파이분의 라무다예요. 파이분의 라무다. 그렇죠? 파장이 10m, 전기 강도가 5mV/m 주어져 있네. 5mV/m 주어져 있고 곱하기 파장. 이거 주어져 있네. 이건 더 쉽네. 파이분의 10. 파이분의 10m.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이 나오겠네. 16. 그렇죠? 파이분의 10m니까. 그럼 미리 대신에 단위는 미리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분의 50. 3.14니까 뭐 3분의 50 한다든지 뭐 나오겠죠. 그럼 뭐 아마 한 16m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자, 7번은 무지향성 안테나는 어느 방향이든 지향계수가 동일한 안테나입니다. 그때는 무지향성 안테나는 지향계수를 1로 본다고 했죠.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높이가 100m인 송신 안테나로부터 TV 전파를 쏘았다. 발사했다. 그래서 수신 안테나 높이가 25m짜리를 세웠다.
그러면 시청 가능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TV 방송은 VHF 전파를 쓰는 겁니다. 그럼 VHF 전파의 통달 거리는 기하학적인 거리보다는 더 멀리 간다고 했죠. 굴절률이 다른 여러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립권층은 전파가 더 멀리 간다. 그래서 VHF 전파 특성 중에 통달 거리는 D는 4.11 루트 H1 플러스 루트 H2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의 수신 안테나, 송신 안테나 높이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죠. 이건 3번이 됩니다. 자, 9번의 안테나 이득 중요합니다. 안테나 이득. 자, 안테나 이득을 표현할 때 기준 안테나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안테나 이득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측정할 때 쓰이는 겁니다. 자, 절대 이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대 이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상 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상대 이득은 2분의 라무다 안테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 안테나로. 그리고 절대 안테나는요, 등방성 안테나 있죠. 어느 방향이든 공 모양의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안테나,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짧은 길이의 4분의 라무다 접지형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주파수가 낮은 주로 접지형 안테나 이득 산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접지형 안테나, 주파수가 낮은 장중파 안테나 이득 계산할 때 그 말이죠. 지상 이득을 주로 쓴다. 접지형 안테나의 이득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요거는 선형 안테나, 반파장 안테나가 선형 안테나의 표준 안테나예요. 선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 이득 측정할 때 쓰는 기법이고, 요거는 마이크로파의 입체형 안테나 있죠. 입체형 안테나의 이득을 측정할 때는 주로 절대 이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 이득을 GH, 앱솔루트화는 GA, 상대 이득, 지상 이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GA는 1.64 GH, 그 다음에 3GV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절대이득은 반파장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 안테나로 사용한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안테나 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안테나 이득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자, 1번에 같은 거리에 복사된 전기장의 세기의 비를 전력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건 안테나 이득의 어떤 정의하고는 틀린 겁니다. 복사된 전기장의 세기의 비를 전력 이득이라고 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전력 이득은 전기장의 세기비가 아니죠.